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청약 1순위, 청약 통장은 필수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고명환 작가님의 책에 나오는 경제용어 네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통장에 대해서 한번 주택 청약 통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주택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주택 청약 통장을 가져야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뭐 주택 청약 저축, 예금, 부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라면 이게 2015년부터는 이렇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장을 가지려면은 어떤 뭐 조건이 있는가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일반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 금리 자체가 3.1%로 결코 적지 않는 금리를 주는데 물론 이것은 여러분 가입 그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금액은 돈이 많아야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월 2만 원부터 해서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득 공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연말 정산할 때 그죠? 그리고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모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안 하는 거하고 몰라서 못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주택 청약 통장 여러분들은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저도 했다가 또 해지했다 이런 경험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뭐 1인 1주택이 당연히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또 내 집은 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일단 좀 자산을 하나 그 집에다가 모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집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청년 대상의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이번에 대학생 아들이 알바를 해서 본인의 용돈을 그리고 월세를 내기 때문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나이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 나이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 당연히이기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집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혜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5%나 준대요. 그리고 납입 금액의 전체 금액의 그 40%는 소득 공제를 해주니까 정말 좋은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고 싶어도 뭐 소득이라든지 뭐 주택 관련해서 안 되는 대상도 나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건이 다 맞아야지 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되게 길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내가 해당이 되는 것에 대한 혜택은 당연히 받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알아보지 않는다라면 관심이 없다라면 결국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기 것을 챙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택 청약 그 통장을 가졌다라면 우리가 1순위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 이게 뭐 수도권이라면 또 다르고 그죠? 또 투기 가열 지구로 또 묶어버린 데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방은 아예 다르죠. 여기 수도권하고는. 그래서 기간 자체가 다르고 납입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1년 이상 가입을 하고 12배 납입 12회 이상을 납입한 조건이라면 투기 가열은 좀 더 규제를 하는 지역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좀 더 횟수를 좀 더 당연히 연장시키겠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보다는 아무래도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과열되지는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뭐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면 1순위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의 납입 금액이 여러분 다 다르거든요. 30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또 내가 1순위가 되는가라는 금액도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언젠가 만약에 해지를 해야 된다라면 그 절차라든지 또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또 덜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 사회생활을 하는 지금 시작하는 막 이런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죠? 그리고 청년들이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남자가 집이 있어야 돼, 여자가 집이 있어야 돼 이런 시대는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주택 청약 통장을 가입을 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과 딸 두 아이 다 어릴 때 가입을 하긴 했는데 금액이 당연히 1순위 되는 금액은 물론 이제 뭐 수도권에 살지 어떨지는 나중에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해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게 여러분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해도 내년에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떤 아파트를 또 내가 또 살고 싶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약 1순위가 내가 되는가 내가 이 통장이 있다라면 이건 또 언제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라면 내 조건에서 맞나 아니면 무슨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그런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청약을 그죠 통장을 활용한 1순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1순위라고 해서 무조건 다 당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경쟁이 치열한 그런 곳이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자체를 매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 뭐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이 그죠? 높아지겠죠. 당연히 있으면. 그리고 아파트 입주 당시에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입주하려는 시점에 이 미분양된 게 있죠. 아니면 그러니까 주인을 못 찾은 집이 있죠. 그러면 회사가 보유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알아보면 물론 이제 완판이 되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도 있고 들어갈 때 옵션을 좀 더 추가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죠. 물론 그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겠죠. 피가 당연히 그렇지만 나중에 또 상승률이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양권을 전매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또 안 되는 지역도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이렇게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당장 살 집은 아니지만 내가 차후에 들어갈 집이면 그런 전세금을 좀 활용한 레버리지 삼아서 그렇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가 집을 마련하겠다. 내가 청약 저축 통장을 활용해서 하겠다. 아니면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직접 사겠다. 아니면 전세를 활용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거겠죠.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초년생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경제 공부,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해서 용어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절약하면서 내가 쓸 거 다 써가면서 돈을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취업과 동시에 이렇게 종잣돈을 내가 쓸 거 다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제하고 이렇게 돈을 지출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저축을 당연히 필수로 하고 그다음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계획들을 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장 하나를 가입하고 끝이 아니라 이런 통장이 있다라는 거, 이런 통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돈 저축이 필요하고 이 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개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조건이 동일한 것이 아니죠. 모두가 월급이 같은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방법은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들에 맞춰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고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청약 통장에 관해서 9번째 경제 용어를 주택 청약 통장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1번부터 말한 경제 공부와 관련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 혹은 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한번 또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